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따지즈라는 놈은 그야말로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았었는데, 원래는 리정광이 놈이 대가리를 깨부수려 했었는데 그나마 찐터 식구라 하자 놈이 고추에다 대고 탄약 한 방을 선사한 거였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따지즈의 큰형님 찐터는 어떠했을까요? 이곳 베이징 시청구역에 위치한 한 높다란 건물 안에 사무실 안인데, 안에는 한 중년 남자가 척 앉아 있었는데 요거 어디서 또 삥이나 뜯을 데가 없는가를 연구나 하고 있는데 삐리릭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 형님의 여기 지금 큰일 났습니다요. 따지즈 형님이 금방 고자가 됐습니다요. 그러자 뭐야? 이 전화를 받는 건 다름이 아니라 따지즈의 큰형님 찐타오였었는데 뭐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아 하는데, 따지즈 그놈마 원래 룸사롱에 가도 하나 둘 셋에 끝나잖아. 그 매번 룸사롱 비용이 아깝겠으리 말이야. 이참에 그 뭐 마침 잘 됐구나 뭐. 이젠 돈 낭비도 안 하고 말이다. 투디디디 와이? 형님의 찐타오라는 놈이 아예 전화를 확 끊어버렸는데, 네, 이게 바로 보통 깡패놈들이 조직인데, 그 의리라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상대방을 이용만 해 먹으려는 그러한 조직 말입니다. 따지즈가 고자가 되든 말든 자신이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한 찐타오는 아예 그냥 개무시를 해버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그 이튿날부터 그 찐타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삐리리 예, 찐타오 형님의 그 혹시 따지즈가 고자가 됐습니까요? 아, 진짜였습니까? 그럼 그 강호히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찐타오 형님이 조직이 그 리정광 한 명한테 초토화됐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러자 어쩌고 저쩌? 그 언아가 그러한 행배 없는 소리째 치고 다니겠네.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툭 끊으면 또 삐리리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와이 찐타오 형님의 거 듣자 하니 리정광이 이제 형님이 시청구역에까지 나와바리를 넓힌다던데 사실이랍니까? 형님 조직이 이미 한 번 당했다 하던데, 그럼 우리 이제 보호비를 리정광한테 바치면 됩니까요? 그러자 뭐야 내 이런 찐타오가 드디어 제대로 빡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강호인데, 이 여러 흑사회 따거들은 정작 직접적인 모수는 없었지만 하지만 이렇듯 떠도는 소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판 떠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찐타오가 얘기하는데, 그 따지즈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는 내 상관 안 하겠는데, 근데 이 자신이 맨즈에 금이 가서야 쓰겠습니까? 이 띠띠띠띠 다짜고짜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리정광 따거 측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리정광은 이번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낼 수만 있다면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근데 삐리삐리 찐타오한테서 전화가 오는데, 왜? 그 혹시 하얼빈의 따거 리정광인가? 어떻게 내 아그들을 반병신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좋대? 에? 시원하냐고 이놈아? 아니 뭔 볼일 있으면 내를 찾아올 것이지, 그 불쌍한 쪼무레기들 앞에서 나느냐 하니 좋았냐고 이놈아. 그러자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네 원래는 시끄러워 전화를 안 하려 했었는데 잘 됐네. 그래 찐타오야, 네 부하가 내 조카 귀토해놨다며. 그래서 얼마를 있으하게. 그러자 뭐시야? 찐타오가 전화를 걸었는데 리정광이 먼저 찐타오를 보고 돈을 내놓으라는데, 이건 또 뭐 개소리야 리정광이. 너가 내 부하놈들을 싹 다 잡아 패고 강호의 소문이 어떻게 도는지 아니? 리정광이 너가 이제 내 시청구역까지 먹으려고 이런다는데. 그러자 리정광이 콧방귀를 뀌는데, 까짓거 뭐 못할 것도 없지 뭐. 그래서 찐타오가 어이없어 하는데, 하지만 왜 보게? 리정광이 먼저 보자고 하는데, 이런 그래 보자 리정광이. 너가 이 바닥에서 제일 센 것 같지? 하지만 천만이다 이놈아. 내 너한테 진정한 베이징 흑사회 힘을. 하지만 툭 띠띠띠 전화가 확 끊어졌는데,
네, 정광 따거는 아예 시끄럽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쓸 있음 한 보면 되지 못하러 기집애들처럼 짹짹거리냐고요. 그렇게 이 두 구역이 따거들은 서로 처음 만나서 단판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아직은 정식으로 싸우는 자리는 아니니 대가리들만 모이겠죠. 그 단판장에는 찐타오 일당 10서너 명의 리정광 일당들의 위싸우전까지. 근데 저게 누구야? 그 짜다이도 리정광이 곁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찐타오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짜다야, 우리 시청구역과 차오양구역이 빤썰해. 너네 뚱청구역은 왜 끼니? 에? 우리도 그만큼 친하잖아. 네, 사실 발이 넓었던 짜다이는 이 찐타오와도 좀 친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거 아니지 찐타오야. 짜다이가 얘기하는데, 너랑 내랑은 그냥 대충 아는 사이고 리정광이랑 내랑은 어떠한 사이야? 우리는 서로 목숨을 구해줄 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이게다. 이거 베이징에 내랑 리정광이 의형제라는 걸 모르는 놈이 어디 있겠니? 자, 그래서 어찌게? 함하게? 그러자 찐타오 얼굴색이 살짝 안 좋아지는데, 그의 생각에는 사실 리정광 하나만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또 짜다이와 리정광이 조합이라는, 그 당시 베이징 바닥에서 과연 누가 이 조합을 당해낼 수가 있답니까? 그러자 이때 삼촌, 이 곁에서 눈치를 슬슬 살피던 위싸우정이 얘기를 올리는데, 죄송합니다요 삼촌. 제가 또 삼촌한테 큰 폐를 끼친 것 같네. 하지만 폐? 리정광이 콧방귀를 끼는데, 그 폐를 끼친다 하는 거는 이 쌍방의 실력이 비슷할 때 쓰는 단어잖아. 근데 저까지 찐타오 잡것들이 과연 우리 상대가 되겠냐? 그러니 이러한 경우는 그 폐라는데 속하지도 못하네라 조카야. 그러자 무엇이 어쩌고 저째 리정광이? 네, 아예 그 찐타오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어떡한답니까? 이 리정광이 센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나 찐타오 내 조카한테 20만 위에는 보상 명의로 주고, 그리고 그 너희 부하놈이 고작값 내 2만 위에는 따로 챙겨줄게. 그러자 뭐?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네 조카놈은 그냥 귀싸대기 몇 대를 맞은 게 다이고 우리 따 지즈는 권총에 맞았는데 뭐? 우리가 20만 위에는 내고 너가 2만 위에는 줘? 리정광 너 빤서를 진짜 이렇게 하기야? 그러자 이때 그러게 말이요. 이거 완전 우리 조직을 맨즈를 아예 주는 겐데? 네, 그 찐타오 뒤에 서있던 한 부하놈까지도 뒤에서 툴툴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리정광은 담배를 뻑뻑 빨아대며 그 뒤에 놈을 째려보는데, 찐타오 너 애들 교육을 거참 개떡같이 시키는구나. 여기가 지금 저까 뒤에 쪼무레기들도 이 아가리를 터는 자리니? 찐타오 너 대가리질을 이따위로밖에 못하겠니? 네, 이 두목들이 단판하는 자리에 뒤에 부하놈이 끼어들다니. 강호에서 이러한 거는 엄청 큰 차설이겠는데. 그러자 찐타오가 척 일어나더니 콱 그 아가리를 턴 자신이 부하놈을 한바탕 잡아 패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때 리정광이 이쯤 하면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됐니? 그러자 리정광이 시끄러워 손을 훨훨 저는데, 그 어차피 보여주기 식으로 급소를 피해 살살 쓰다듬을 거면 그냥 와서 앉아라 찐타오야. 그러자 이거 왠지 리정광이 분위기를 다 이끄는데, 그럼 안 되지. 어이 리정광이 찐타오가 얘기하는데, 계산은 그렇게 하면 아이 되지. 네 조카놈은 그냥 귓바망이 몇 대고 내는 행동대장 하나를 잃었는데, 너가 20만 위엔을 내놔라. 그럼 내가 2만 위엔을 내놓을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리정광과 찐타오는 요 20만 위엔이 아까워서 이러는 걸까요? 천만이에요. 이것들이 하룻밤에 이태원으로 술 한 번 채워 마셔도 20만 위엔은 훌쩍 넘겼는데, 왜냐하면 이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가가 매우 중요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 밖에 사람들은 누가 보상을 더 많이 했냐에 따라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기에 또 그냥 지금 강호 따거들 사이 맨즈 싸움이죠. 그래서
합의 보기 힘들겠네? 그럼 입으로 안 되면 주먹으로 한번 해보지 뭐. 그러자 주먹으로. 이 찐타오는 섣불리 나서지를 못하는데, 왜냐면 비길 수 있는 데다 비겨야죠. 왜? 못하겠으면 20만 위에는 너가 내던가. 그러자 그래 한번 해보자. 여기서 못하겠다 하면 강호를 떠야죠 뭐. 대신 시간과 장소는 내 찐타오가 정한다. 오늘 밤 12시 위치는 바로 요 앞에 인민대공원 공터에서. 오케이? 그러자 오케이. 그럼 그때가 한 붙자. 네, 이러한 따거들은 큰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욕지거리 한마디도 없이 이렇듯 전쟁 약속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손도손 싸움 약속을 잡고 각자 아지트로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이어 야들아, 술상을 올려라. 오늘 아마 크게 한판 할 텐데 먼저 한 잔 푹 마셔보자꾸나야. 네, 이러한 싸움 말이 쉽지 그게 얼마나 아짜아짜하겠습니까? 진짜 재수가 나쁘면 이 날아오는 칼에 찍혀 팔다리를 못 쓸 수도 있겠고, 또한 얼떨결에 날아오는 총알에 골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다들 이별주라 생각하면서 하하하 이 막 합창을 불러대며 처마신다고 하는데, 이야 광거 자대가 얘기하는데, 찐타오 저놈 전개 힘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이 싸움 하나는 셉니다. 저놈이 이름을 날린 거는 이 쇠망치로 그 자신이 두목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이지요. 네, 아까 따치즈가 당했다 해도 찐타오 이놈은 개무시를 했잖아요. 이렇듯 찐타오는 인정사정도 없는 놈이었었는데 리정광이 피시구는데, 딸거 그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은 한계가 딱 그만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이 피를 나눈 목숨을 함께 건 의형제들이 상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이따 그놈한테 톡톡히 한 수업 배워주죠 뭐. 그렇게 하하하 다들 신나게 술을 막 퍼부어대는데, 샤오가오야 너 술을 안 마시고 거기서 뭐하냐? 이 리정광이 오른팔인 까오저제는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이 창문가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저는 술보다 우리 꽝거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네, 까오저제는 이렇듯 리정광을 극진히도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게 지금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망을 다 보고 있다니. 그 싸우려면 아직도 3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고 장소도 여기 아니잖아. 그리고 그 우리가 부른 지원군도 아직 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와서 한잔 해라야. 네, 마산 아시죠? 그 큰 대가리를 휘청휘청거리며 까오저젠한테 술을 갖다 주는데 왔다. 그러자 뭐가 와? 그러면 여러분 과연 뭐가 온 걸까요? 붕붕 이 수십 대의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는 또 어찌 된 경우냐고요? 밤 12시라. 그 리정광 일당과는 달리 자신이 아지트로 돌아간 찐타오 이놈은 요 두 눈가리가 팽긋팽긋 굴렸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 12시라 하면 이것들이 집합을 아마 11시쯤에 할 것이고, 그럼 술 파티 하이라이트는 아마 9시쯤 되겠지? 그래 바로 9시에 이것들이 제일 알딸딸할 때 놈들 뒤통수를 까자. 네, 이 찐타오라는 놈 너무나도 치사하죠. 하지만 자신이 두목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이 행동대장도 가차없이 버리던 이 찐타오가 뭐 이 비겁하고 치사한 것 같은 거 알 리가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약속을 어기고 리정광이 뒤통수를 친 거라고 하는데, 야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 리정광이 팔다리를 해놓으면 내 상금으로 10만 위엔을 줄 것이고, 만약에 그 리정광이 모가지를 따오제? 그럼 내 너희들한테 베이징에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내 찐타오랑 같은 자리에 앉힐게. 그러자 예. 여러분 깡패놈들한테 이러한 거야말로 이 단번에 따거로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와! 그 찐타오 측의 놈들이 사기는 거의 뭐 하늘을 찌르듯 했었고 다들 와 하고 달려드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정작 그 찐터라는 놈은 함께 쳐들어가지를 않고는 이 밖에서 싱글벙글 거리는데, 왜냐면 리정광을 꺾는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제 베이징 처양 구역도 자신이 나와바리가 되는 거고, 보호비는 또 얼마나 달달하겠냐고요. 또한 어디 보호비뿐이랍니까? 이제껏 전해져 내려오던 흑사회의 전설, 이 자신이 다시 쓰는 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야지. 그렇게 찐타오 이놈이 지존 생각에 푹 빠져 있는데, 아야? 이상하다. 자네가 왜 쳐들어가지를 않는 게지? 네, 거의 200여 명이나 되는 자신이 부한 놈들이 글쎄, 그 놈들 아지트로 요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 된 일이야? 다들 아이 들어가고 지금 저기서 뭐하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요? 우리 잠깐 시간을 10분 전으로 되돌려 보겠는데, 이 자다의 일당들, 특히 그 마산이랑 다들 지금 얼얼하게 취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까오저제만은 술 한 잔 안 마시고 문 밖을 관찰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전에 킬러 조직인 리정광 일당은 이미 습관되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술을 마셔도 이 항상 모두 다 함께 마시는 게가 아니고, 그 중에 무조건 한 명은 망을 보게 말입니다. 원래 그날은 리윈이 차례였었는데, 리윈아, 넌 가서 한잔 해라. 오늘 밤은 내가 망을 볼게. 까오저제는 낮에 본 찐타오가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친히 망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온다! 놈들이 온다! 딱 그 까오저제니 눈에 들어왔었고, 다들 부랴부랴 준비를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네, 제가 자다의 일당이 못 세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리정광 일당에 비하면 전투력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가요.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야, 빨리 이 소파 같은 걸로 이 문을 틀어 막아야 되는 게 아야? 하지마, 스톱! 마사나, 그러지 마라! 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이 갈팡질팡하는 마산 일당과는 다르게 리정광은 이미 작전 지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샤오가오야, 집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테니 너는 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지금 당장 저 창문 밖으로 나가라. 저 많은 대가리 수를 막으려면 앞뒤로 협공밖에 아이 된다. 리정광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까오저젠,陈洪光, 캔동슈, 리윈 등등은 창문으로 확 뛰쳐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정광이 자다의 부하들을 이끌고 집안을 맡았는데, 야들아, 이 싸움이란 건 기세다. 우리 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님들 맞이하자. 그러자 네, 만약 보통 사람이라면 일단 먼저 소파며 무거운 짐들로 문을 틀어 막기에 급급하겠죠. 하지만 이 리정광은 아니었었다고 하는데, 저 문을 틀어 막으면 저것들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줄로 알고 더더욱 사기가 오를 테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 못 버틴다. 차라리 저 문을 활짝 열면 저것들 더 당황하지. 네, 그 리정광이 얘기는 100% 정확했었다고 하는데, 원래는 문을 꽁꽁 틀어 막은 줄로 알고 그걸 박차고 들어가려던 이놈들이 이 룸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놈들은 오히려 막 쳐들어가지를 못했었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행동대장 놈이 얘기하는데, 빨리 들어가라. 큰형님이 말씀을 잊었니? 저 리정광을 꺾으면 따거를 시켜준다잖아. 이 돈과 명예가 다 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자 마다 그 중에 몇 놈이 이 침을 꿀꺼덕 삼키더니 요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그 문 쪽으로 가자마자 다짜고짜 쓰러지는 게가 아니겠냐고요. 네, 여러분, 문은 요 자그만하고 들어가는 구멍은 딱 그냥 고만한데 이 천군만마가 있은 듯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병원 좀 내주소. 이 일당놈들이 신음소리와 함께 전해오는 거. 밖에 것들 뭐하니? 들어와 이것들아. 내 그 하얼빈의 리정광이 너희들 들어오는 족족 싹 다 골로 보내는 것 봐라. 그러다
다들 리정광이 세다는 소리만 들어왔지 언제 맞받아 싸워봤겠냐고요. 이놈들이 다들 들어도 못 가고 문 앞에 숨어서 갈팡질팡을 하는데 땅땅 갑자기 놈들이 뒤에서 또 땅땅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소패와 꺼져쟁이다 이것들아. 살고 싶으면 권총을 버리고 대가리를 숙여라. 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리정광은 이미 자신이 일당을 보내서 놈들 뒤에서 치게 했었잖아요. 땅. 여러분, 총알이 앞에서만 날아오는 거랑 이 앞뒤에서 날아오는 거랑 그게 무게가 같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다지? 네, 또한 지금 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하놈들 중에는 제일 핵심인 찐타오가 함께 있지를 않잖아요. 이 찐타오라는 놈은 혼자서 살겠다고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야, 이 대가리라는 놈은 밖에서 지 혼자서 살겠다고 있고 됐다마 내는 갈란다. 그 200여 명 중에서 한두 놈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이 다들 와 하고 뒷문으로 냈다 도망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밖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밖에서 담배만 뻑뻑 빨아대면서 이제 베이징 큰형님으로 돼 환상에 젖어있던 찐타오는 뭐야? 야들아 어디 가니? 야 너희들 돈과 명예 신뢰하지만 돈 명예 같은 개소 제치고 있네. 너가 들어가 봐라 이놈아. 부하놈들은 다들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이고야 이게 뭐야? 뒤통수를 쳐도 아이 되니. 그제야 찐타오라는 놈도 대세가 이미 기운 걸 눈치채고는 붕붕 이 자기도 냅다 도망을 쳤었다고 하는데 근데 삐리리 전화가 오는데 와 찐타오야 너 지금 어디 있니? 그 치사하게 뒤통수까지 쳤다는 놈마가 빨리 끝까지 마무리해야지. 어디 갔니? 네 그건 바로 리정광이었었다고 하는데 내 졌다. 그러자 뭐라고? 찐타오야 아이 듣긴다야 다시 말해봐라야. 놈은 기를 채우는데 그러자 내 졌습니다 리정광 따거. 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 뒤에 찐타오는 전 베이징의有头有脸的黑社会大哥들을 싹 다 모아서 정식으로 사죄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 흑사회의 전설이란 호칭 어디 그냥 온 거겠습니까? 다들 이렇듯 한 차례 전쟁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게가 아니겠냐고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도 再见